현재 시각 8시 25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지난 한 주 슈퍼위크 진짜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에이펙 정상회의 종료가 됐고 또 FOMC 결과도 나왔고 일단 주말 뉴욕 증시 보니까 시작은 굉장히 좋았는데 장중에 그 댈러스 연은에서 있었던 행사에서 여러 매파적인 의원들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이 약간 출렁였다가 네. 결국엔 다시 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예. 마지막 한 2, 3분? 마지막 2, 3분 또 잘 가다가 살짝 꺾였는데 네. 예.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중에 이제 목록이 하나 더 추가됐잖아요. 재벌 걱정, 연예인 걱정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렇죠. 뉴욕 증시도 걱정하면 안 되잖아요. 네, 걱정할 건 아니고 네. 다만 그래도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네. 좀 체크해야 될 변수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좀 봐야 되겠죠. 예. 예. 저 너무 잘 달리니까 좀 걱정스러울 수는 있는데 네. 또 그 걱정을 달래주는 요정이 나오는 월요일 아닙니까? 요정. 네. 레그덤 투자자문의 네. 이춘광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요정 마음에 드세요? 조금 조금 쑥스럽네요. 상승 요정이라고 항상 소장님이 그렇게 그래도 표현하시는. 요즘 갈수록 얼마나 우리 이충광 대표님 귀엽고 부드러워지시는지 처음에는 무서워서 진행도 못할 정도였는데. 소장님이요? 예. 무서웠잖아요 처음에 소장님이요? 우리 이 대표님. 조금 긴장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실 수 있죠. 예. 지난주 진짜 일이 많았죠. 네. 한 주간 복귀하면 정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난주가 상당히 좀 방향 잡기가 애매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방향 잡기가. 일단 지정학적으로 에이펙 하면서 한미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 미일 정상회담. 근데 미중 정상회담은 중국도 그러니까 제가 해석했던 거는 네. 그 주요 내용 중에 예. 일단 1년 유예가 가장 큰 방향이었는데 1년 유예. 네. 중국에서 대만 가장 신경을 많이 쓴다고 했었던 네.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됐었잖아요. 예, 네. 서로 그래서 말도 안 시진핑이나 끄집어냈죠. 중국에 가끔 말씀드렸던 대로 내부 상황이 이렇게 녹록치 않나 보구나 네. 라는 생각.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관세 협정 네. 평가들이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나뉘죠. 네. 그런데 저의 입장에서는 그냥 펀더멘털을 중시하고자 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막 굉장히 좋은 협상은 아니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제가 계속 지금 한 3주째 환율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당일날 환율이 21원인가 빠졌다가 그 다음부터 다시 다 상승해서 지금 현재 1,430원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예. 조금 애매했던 거. 그리고 현금 2천억 달러, 1,500억 달러 그 기업 쪽에 에너지 쪽에 투자. 그런데 그 외에 제가 주말에 쭉 찾아보니까 그 트럼프가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의 아들이 네. SNS에다가 올린 게 네. 추가로 기업들이 6천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라는 멘트를 날렸었습니다. 그랬었죠. 네. 예. 그런 것들 보면 조금 애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날파리 한 마리 잡으신 거죠? 말씀하신 데 이제 거슬리니까. 요즘 시장에서 거슬리는 재료 어떤 거 있으세요? 거슬리는 혹시? 재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노동시장 물가인데 노동시장 물가. 지난주 한 주 보면 FOMC 끝나고 굉장히 우호적인 FOMC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 실시간 물가지표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트루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제가 보는 임계치인 2.3, 2.4를 뚫고 올라와 있어요. 지금 2.44 정도 되는데 물가가 지금 서서히 발현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아까 이정민 앵커님 오프닝 멘트 소개시켜 주신 대로 달라스 연은에서 매파 발언 중에 네. 제가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베세맥인가 하는 분이 베스엠의 클리브랜드. 네, 예. 관세 때문에 초인플레이션이 올 거다. 조금 과장한 표현이겠지만 예. 이 관세에 따른 물가가 내년으로 갈수록 이제 분명히 발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관세를 지금 거의 기관마다 틀리니까 2% 초반대였던 관세를 네. 15% 이상으로 지금 끌어올렸으면 이게 네. 100%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소비자 물가 내지는 물가로 투영이 돼야 맞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장기 금리 단에는 3.9% 다시 보였다가 지금 다시 4.08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이것들이 많은 걸 내포한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물가 측면에서 우리가 잠잠한 지금 마음 놓을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노동시장은
제롬 파울이 FOMC 끝나고 인터뷰할 때 노동시장이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 네. 여기서 더 약세로 갈 것 같진 않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댈러스 연은에서 여러 매파 발언하면서 노동시장이 더 안 좋아질 거라는 위원들의 발언들이 있었단 말이죠. 예. 뭐 이런 두 가지가 이제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되는 예. 것들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 말씀이 나온 김에 지난주에 이제 빅테크들 거의 마무리했죠. 지금 브로드컴하고 엔비디아 정도 나왔는데 메타가 조금 실적 발표가 나머지 그림은 괜찮았습니다만 이 AI 데이터 센터에 너무 과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제 주가가 좀 흔들렸단 말이죠. 네. 네. 메타하고 테슬라 정도 빼고 나머지 M7 중에 5개, 뭐 4-5개 회사들은 굉장히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AI 관련한 그 메타가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주도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너무 투머치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난다는 측면에서 미시적으로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그 기업 실적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개선되고 있는 방향인데 지금 한 2주, 3주째 왜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라고 하잖아요. 네. 지지난주 찾아뵀을 때 발표된 기업의 87%가 서프라이즈 기록했는데 그 예. 수치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수준이긴 하지만 이 실적이 조금 하향 평준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뭐 조금 섣부른 우려를 좀 하게 됩니다. 아직 물론 그 실적 발표가 좋은 궤적으로 가고 있긴 한데 네. 그런 게 이제 아까 언급드렸던 메타가 지난주에 조금 흔들렸던 거가 그런 가이던스나 뭐 투자 좀 과한 거 아니야? 그래서 수익성이 좀 안 좋아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혼재돼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우리 주로 월요일날 흐름이 그랬잖아요. 저나 정민 앵커가 다소 우려 섞인 질문 내지는 걱정스럽게 뭔가를 여쭈어보면은 이충광 대표는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쪽이었는데 오늘은 뭐 이충광 대표가 먼저 이렇게 네. 하시고 근데 관리하세요, 인기. 지금까지 상승 요정으로 잘 그거 해오셨다가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네. 지난주 그럭저럭 잘 맞췄다. 뭐 언론에서는 다들 뭐 성공적인 관세 협정이었다 이러고 하니까 뭐 가겠거니 생각을 하고, 아까 굿모닝 마켓에도 나왔습니다만 월가의 주요 이제 아이비들이 뭐 이렇게 애널리스트나 전략가들 말이 전부 뭐 AI 때문에 더 갈 거다. 아직은 뭐 초입이다 이러고 있는데 뭘 또 조심하라고 그렇게. 저도 기본적으로 큰 흐름을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만 시장이라는 게 워낙 잘 아시겠지만 그 잘게 흔들리는 걸 네. 거치면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을 바꾸자는 게 아니라 저희 대표님하고 이렇게 시장을 네. 계속 디베이트를 하면서 그런 표현을 갑자기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좀 시장이 한 2, 3일 흔들흔들 네, 가지 네, 않습니까? 그랬죠. 그동안에 꽉 눌려 있었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시장이 계속 올라갈수록 이게 워낙 세게 올라가니까 이게 위에서 계속 눌려 있다는 느낌. 그런데 이게 한 번씩 해소되면서 올라가고 이게 오히려 건강한 조정 아닌가 하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만 네. 가장 중요한 건 펀더멘탈 흐름이라고 봅니다.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그래서 좀 이해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지금 미국 같으면 저희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미국 같으면 가장 우려되는 펀더멘탈 지금 노동시장 물가 이거는 맘 놓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도 계속 거기에 대한 뭐 준비 내지는 뭐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을 좀 적당히 조절을 하신다든가, 다시 말씀드리면 AI에 막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몰빵을 한다든가 하는 것보다는 뭐 포트폴리오 한 60-70% 정도 AI, 나머지 좀 분산, 뭐 이런 식의 투자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아니 요즘에는 AI 버블도 버블인데 AI 워블이라는 말이 등장했어요. 오히려 긍정적인 뉘앙스죠. 예, 워블이 AI 뭐죠? 그러니까 뭐 흔들리고 좀 이렇게 불안정하게 움직여 요동치는 그런 네. 네, 의미인데. 그러니까 버블은 분명히 이게 벌스트아웃 할 수 예, 있다는 예. 좀 부정적인 뉘앙스라면 예. 워블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커지긴 커지는데 좀 흔들흔들하면서 네, 간다는 예, 얘기죠. 출렁이면서 예, 움직이는 그러니까 거. 머들트루하고는 조금 더 다른 예, 뉘앙스입니다. 예. 이 머들트루는 겨우겨우 간다는 얘기고요. 예. 워블 같은 경우는 이게 빵 터질 정도가 아니라 예. 이게 가면서 살짝 왔다 예, 갔다 하는 예, 그러면서. 오히려 좀 긍정적인 뉘앙스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예, 그런 용어가 버블이 아니고 워블이다. 워블이다. 이게 약간 예. 그 뭐라 그러죠, 그 두음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예, 라임의 좀 네, 네. 라임의 문제죠. 예.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네. 라임의 어떤 뭐 재밌는 그래서 표현. 예, 워블 나오더라고요. 예. 버블이 저도 아니라 버블보다 워블이 워블이다. 낫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저기 그래도 3개월보다도 한 7주, 6, 7주 간격으로 오는 FOMC다 보니까 조금만 더 해보자면은 끝나고 나서 아니 그때 이제 파월 의장이 12월 금리 인하를 갖다가 뭐 기정사실로 여기지 마라 했던 그 부분이 조금 시장에 관심을 그렇죠. 끌었잖아요. 예,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에 이제 그 한 장소에서 4명이 네. 제가 지금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예.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 로리 로건, 예. 여기 하고 클리브랜드의 베스트 해먹 총재, 그리고 캔자시티의 제프리 슈미트, 네. 그리고 애틀란타의 라파엘 보스티, 예. 이 4명이 나와가지고 금리 인하에 각자의 논리가 다 있는데 금리 인하에 조금 더 이제 천천히 한번 신중하게 가자 했더니만 그 옛날에 그 왜 조지 포먼이 복싱 선수 4명하고 하루에 하루 저녁에 그냥 계속 붙은 적 있지 않습니까? 조지 포먼이 나왔어요. 크리스토프 월러가 그냥 카운터 펀치를 날려버리네. 그렇죠. 카운터 펀치를 날려버리는데 이 표현이 재밌습니다. 파월이 그때 지난주 그 FMC에서 이런저런 얘기 중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좀 있으니까 안개 속에서는 이렇게 조심해서 운전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더니만 월러가 안개 얘기 그만하라. 그것이 당신한테 속도를 줄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차를 갖다가 도로 옆에 차 세우라는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아, 도렸대. 굉장히 비유가. 그러니까 예, 지금 저기 화면에 저기 파월 의장 이제 갈참이고 지금 또 크리스토프 월러는 상당히 유력한 차기 그거다 보니까. 예. 근데 시장이 글쎄 이제 지금 뭐 금리를 더 내려주나 마나 이런 거보다는 뭐 유동성에 대한 걱정은 별로 없이 그래도 그냥 이 현 추세가 계속까지는 아직까지 손상되지 않았으니까 네. 이 부분이 더 큰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지난주에 방금 언급해 주셨던 그 댈러스. 연위원들 예. 매파적인 발언과 FMC 당일 오후에 이제 제롬 파월의 인터뷰를 보면서 예. 딱 하나 확실히 시장은 좀 그리디하다. 시장 탐욕이 좀 그리디하다. 섞인 것 같다. 왜냐하면 저런 소식을 보면서도 네. 끝까지 원하는 걸 너무 많이 원한다는 느낌을 생각을 했거든요. 네. 지금 10월 금리 인하해 준 것도 굉장히 큰 스탠스의 전환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물가 예. 아직 안 잡혔고요. 네. 지금 물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 걱정될 수준은 아니지만 예. 뭐 물론 노동시장이 지금 깜깜이인 기간 바로 직전까지 좀 안 좋았었으니까 그걸로 지금 인하시켜준다는 명분을 찾고는 있는데 네. 10월 달에 인하 플러스 QT까지 종료해주겠다고 확실히 못을 네, 박아줬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12월 금리 인하까지 기대를 반영해가지고 그러니까 주가가 좀 뜨는 것도 분명히 좀 반영이 됐을 텐데 네. 지금 12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해서 논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섣부른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화면에 나왔다시피 이제 제프리 슈미드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투표권이 없고 이제 로리 로건이 투표권을 갖게 되고. 네. 근데 이제 예. 로리 로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우호적인 발언을 해줬단 말이죠. 지급 준비금 간소하지 않도록 네. 충분한 준비금을 유지해야 할 거다. 네. 이게 이제 통화량을 완화적으로 풀어줘야 된다는 네. 얘기거든요. 오히려 이런 멘트도 했었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그 4명의 지역 연방은행 총재 중에 3명은 금년에 지금 투표권은 없어요. 네. 투표권은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지금 이제 시장은 그리디하다는 말씀 주시길래 한번 확 들어가 봤는데 정민은 지금 우리 흔히 말하는 그 CNN에서 발표하는 공포 탐욕 지수 예. 지금 어디쯤 와 있을 것 같아요? 저 화면 훔쳐봤더니 피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지금 시장은 탐욕스럽다, 그리디하다 이라고 하셨지만 막상 공포와 탐욕 지수는 지금 35. 네. 이 공포 단계에 와 있어요. 극단적 공포, 중립, 탐욕, 극단적 탐욕 이렇게 쭉 화살표가 가는데 의외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들어갈 수도 그러니까요. 있기도 하겠네.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연준의 그 금리 인하는 속도가 조절될 수는 있지만 시장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예. 우리가 항상 그런 언급을 했었지만 연준 금리 인하 하나 가지고 시장을 예. 재료가 모든 걸 얘기하진 않거든요. 네네. 예. 기업 실적이라든가 네. 뭐 민간 부분에 늘상 표현도 있지만 다이나믹스라든가 네. 또 연준이 키를 잡고 있는 금리라고 하는 거는 예. 시중의 유동성을 결국은 조절해주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이따가 소개드리겠지만 TGA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 미국 재무부의 통장 잔고가 지금 깜깜이니까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7월 달에 OBBBA에서 부채 한도 상한 합의한 다음에 계속 지금 시중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면서 잔고를 채워놓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니까 예. 예. 이게 지금 9천억 달러가 요번에 지난 7월 달에 발표한 네. 9천억 달러까지 네. 채워 놓을 거야라고 했는데 드디어 네. 1조 달러를 딱 넘었습니다. 28일 현재. 30일이네요. 30일 날 1000-632 빌리언 달러거든요. 저게 이제 무지막지하게 뿌려댈 거란 말이죠. 그럼 시중의 유동성은 앞에 그래프에서
유동성 프락시 빨강색 점선 그래프가 좀 빠지는 걸로 나오지만 이것 때문에 비관론자들이 최근에 RRP 잔고가 거의 바닥이 났었고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 예. 거기 때문에 뭔가 위기가 올 것이고 이렇게 확대 해석들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S&P는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파란색이. 그리고 진짜 문제는 10월이 저는 11월 초에 조금 섣부른 예상이긴 하지만 11월 5일 정도가 네. 이 민주당 공화당이 그 한도 예산안 합의 내지는 어느 정도는 될 것 같거든요. 11월 달이 이제 변곡점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그때 이 오바마 케어 보험금 인상 통보를 한다든가 이런 아주 중요한 이벤트들이 네. 남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역사적으로 가장 긴 기간 동안에 그 폐쇄 셧다운 기간으로 돌입하게 되면 지금은 언론들이 가만히 있지만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줄 거란 말이죠. 그럼 정치인들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어떤 식으로는 합의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시기와 관련해서 이제 저 재무부 통장 장부에서도 공격적으로 이제 뿌려댈 겁니다. 네. 그럼 저 유동성이 확 늘어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시중의 유동성이 일단 늘어나는데 네. 주가가 빠진다는 건 좀 논리적인 개연성은 떨어지는 얘기잖아요. 오히려 올라가는 공산이 더 크다고 봐야 되죠. 네. 그런 큰 어떤 매크로 환경 중에 가장 중요한 유동성이 지금 이제 뿌려댈 걸 대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또 실제로 지난주에 주요 빅테크들 실적도 좋았잖아요. 아니, 물론 굉장히 메타 좋았죠.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좀 시장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긴 합니다만 이것도 일회성이다라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좀 구체적으로 실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빅테크 실적은 제가 하나하나 소개드리지 않겠지만 네네.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애플까지 대충 정리는 해갖고 네네. 왔습니다. 네. EPS, 주당 순이익, 매출 굉장히 좋았고요. 예. 메타조차도 EPS나 매출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데이터 센터를 네. 그러니까 다른 특히 아마존이나 구글하고 좀 얘기가 다른 게 아마존하고 구글은 굉장히 많은 KPX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이 그렇죠. 워낙 좋으니까 거기서 예. 캐시를 실제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데 메타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지금 그 맨하탄만한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발표도 했고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는데 이게 자체 운영을 위한 투자다 보니까 이걸 현금으로 비용을 다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뭐 이제 뽑아내는 게 네, 커버를 할 수 있냐 예, 이제 예. 이 의구심이 생겼었단 예. 말이죠. 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굉장히 좋았다는 측면에서 이게 AI에 대한 간혹 요새는 좀 조용하지만 AI 성장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씻겨줬던 지난주에 실적 발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64%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에 83%가 EPS 서프라이즈 기록했고요. 시장의 예상보다 더 잘 나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블렌디드라고 해서 63% 실적 발표한 거를 토대로 500개 기업의 전체 3, 4분기 실적이 얼마나 좋아질 거냐 순이익 성장률이 지난 10월 10.7%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가 12.8이었는데 조금 줄어들긴 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더 많은 기업들이 발표를 하다 보니까. 근데 10.7%는 분기에 10.7% 이익 성장한다는 얘기는요. 적게는 3%에서 한 7, 8%가 밴드거든요. 네. 굉장히 잘 나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아니, 저는 특히나 애플도 되게 놀라운 게 그 아이폰 17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호평보다는 혹평, 안 좋은 평가가 많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뚜껑 열어보니까 지금 없어서 못 판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정도로 이제 아이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기반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 폴더블 폰 기다리는 수요도 엄청 많고요. 그래서 우리 이재용 회장이 섭섭하다 그랬잖아요. 예? 이재용 회장이 그때 섭섭하다 했잖아요. 아. 새 정의성 회장하고 젠선왕하고 무대에 올라가서 네. 이재용 회장 마이크 네네. 잡으니까 네. 막 환호하고 사진 찍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애플이 폰이 많냐? 근데 왜 이렇게 애플이 많아요 하시면서 한번 빵 터뜨리게 하셨잖아요. 예. 아니 근데 이제 뭐 실적 좋은 거는 인정.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젠슨왕 CEO, 엔비디아 CEO한테 AI 버블이라 보느냐 했을 때 젠슨왕 입장에서는 버블이 아니다라고 본다. 근데 젠슨왕의 그런 발언은 우리가 조금은 이렇게 디스카운트 해야 되는 게 아니 여름에 수박 사면서 수박 장수 아저씨한테 이 수박 달아요 하면 다 달다 그러지. 뭐 드셔보면 뭐 좀 실망할 수도 이럴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데 뭐 왜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 실없는 비유인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논란은 계속된단 말이에요. 젠슨왕이 아닌 이충광 대표 보시기에 이 캐펙스 투자 이거 과한 거 아니냐 하는 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저 따위의 사람이 그걸 평가할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건 두고 봐야 되겠죠. 두고 봐야 되는 문제이긴 해요. 단 제가 연거푸 비슷한 표현 다시 한번 드리면
레리 앨리슨이 연초에 그 말씀 한번 드렸었잖아요. 어디 실적 오라클 네, CEO? 오라클 회장이 네. IT에 사실 산 증인입니다, 그분이. 네네. 가끔 뻥을 좀 쳐서 그렇지. 1사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그분이 스스로 보기에 지금 현재 AI 인프라 초기 인프라 투자도 아직 안 끝났다. 한 5년 본다고 했거든요. 아. 그럼 지금 한 3년 조금 다가오고 예, 있습니다. 예. 적어도 1, 2년 동안에는 그런 섣부른 너무 좀 때이른 우려까지는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실적들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 올해 한 3,700억 달러 KPS 정도가 추산이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지난주 제가 어떤 분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자료를 갖고 오긴 했었는데 그 3,700억 달러가 이 M7 빅테크들 기업들이 여유 있는 캐시 플로우 가지고 대부분 조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발표를 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뭐 지난주에 사실 소식도 있었죠. 메타도 그렇고 예. 애플도 그렇고 저기 그 회사채 발행해가지고 자금 조달을 글쎄. 일부는 하겠죠. 예. 수요가 엄청났어요, 그런데. 네. 근데 대부분 그 3,700억 달러 중에 대부분이 잉여 현금으로만 조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인터뷰가 있었던 거를 보면 그만큼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있다는 얘기니까 현재까지는 그래도 크게 뭐 과한 투자 때문에 뭐 버블이 형성되고 막 뭔가 위기가 오는 이 정도는 굳이 지금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 간단하게 뭐 보긴 했습니다만 그 연준 위원회 매파적인 발언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지금 물가와 고용 시장, 노동 시장에 대해서 보는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건데 요거 조금 다시 한번 짚어 볼까요? 그렇죠. 예. 특히 물가인 것 같아요. 물가. 지금 노동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 깜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네. 데이터가 발표가 안 되니까. 근데 말씀 나온 김에 지난주에 ADP 예. 민간 고용 나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지난주였던 걸 기억합니다. 예. 지난 한 달 동안 5만 5천 개 일자리가 증가했다. 주 평균으로 한 14,000개. 네. 이 정도면 월스 케이스 아닙니다. 괜찮은 예. 수준이고요. 그래서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없었는데 이 제프리 슈미드부터 라파엘 보스틱 등 해가지고 딱 보니까 다 물가였던 것 같아요. 근데 물가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조금 이제 관세 문제 이거 우려가 된다라는 네. 게 대부분이 중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주에 제가 띄워드리는 트루플레이션 아까 언급을 했었지만 2.44 실시간 물가 지표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한 3년째 계속 보아온 입장에서 2.3에서 2.2 요 정도를 임계치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계산 산식이 틀리기 때문에 PCE하고 CPI하고는 절대 수치가 틀립니다. 네. 1년 YOY인데. 근데 지금 2.3, 2.2 정도가 딱 물가가 이 정도 위로 뚫고 올라가면 조금 문제가 있는 수준. 이 느낌적으로 딱 그렇더라고요. 한 3년 동안 보니까. 근데 이게 지금 연초 들쑥날쑥 하더니 2.44까지 쑥 뛰었다가 빠져서 지금 2.44입니다. 네.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이 물가 내지는 금리, 결국은 금리잖아요. 이게 반영하는 게. 금리가 공격적으로 빠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일단 10년물 장기물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걸 대표적으로 세 개를 꼽으라고 한다면 수급 상황, 물가, 성장률 아니겠습니까? 일단 물가 이렇고 경제 성장성 자체가 지난 1, 4분기가 마이너스 0.6이었는데 2, 4분기에 3.8 GDP 성장률, 지금 GDP 나오 기준으로 3.9% 지키고 있어요. 네. 그러면 실제는 거의 2% 중반 이상 나올 겁니다. 이렇게 성장성이 탄탄하기 때문에 금리가 이렇게 빠지지 않는 것이죠. 물가도 지금 뭐 아주 안정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씩 오히려 오르고 있는 상황. 그래서 결국은 되돌아왔는데 이 10년물 금리가 3.9 보였다가 다시 4.1 가까이 튀었고 그래서 시장은 조금 흔들렸던 지난주가. 그래서 그에도 불구하고 아까 언급드린 대로 저는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달러가 살살 오른단 말이에요. 네. 우리 달러홍 환율도 달러홍 환율이지만 달러 인덱스가 이게 슬금슬금 올라서 이게 지금 조만간에 이제 현재 99.7778인데 이제 다시 100이라고 하는 세 자리 숫자를 건드릴까 싶기도 하고 여기에서는 또 200일선이 또 기다리고 있고 뭐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 11월에는 또 환율도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지난 금요일 날 24원 40전, 1424원 40전이 끝났습니다만 지금 분위기가 오늘 이거 한 8, 9원 높게 시작할 것 같아요. 한 10원 가까이 높게도 시작할 수 있는 다시 또 30원대 또 이렇게 회복 하나 싶기도 한데 이제 뭐 그렇다고 또 최근 들어서 우리 코스피가 환율 보고 뭐 겁을 먹거나 이러지 않는 그건 됐습니다만 달러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뷰가 있으신가요 지금? 저는
그 달러 인덱스 갖고 얘기하기는 애매합니다. 애매하다.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달러 네. 인덱스 그때도 표현드렸지만 한 50년 역사적으로 쭉 보지 않습니까? 예. 평균이 95포인트에서 한 100포인트 사이 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연초 이후에 달러가 싸진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연초에 109포인트 같던 게 워낙 과하게 비쌌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99포인트 또는 예, 100포인트 예. 정도 그러니까 강세인 걸 여전히 나타내주고 있다고 봐야죠. 그걸 근거로 제가 보는 게 가끔 제가 오타를 갖고 왔는데 실질 실효 환율을 계속 봅니다. 전. 네. 예, 실질 실효 환율. 네, 다시 정리해드리면 네. 어떤 한 국가가 거래 상대국 상위 7개 국가의 실질 통화 구매력을 갖고 비교하는 게 실질 실효 환율이거든요. US 달러의 실질 실효 환율이 그래프 아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7페이지 그래프를 밝은 초록색 쭉 꺾였다가 지금 다시 꺾여 올라가는 게 달러의 실질 실효 환율이 다시 상승하고 있어요 최근에. 실질 실효 환율이. 그리고 네. 원화하고 엔화의 실질 실효 환율이 계속 빠지고 있고요. 그 옆에 그래프입니다. 네. 제가 끝에 보시면 오른쪽 끝에 보시면 밝은 초록색이 쭉 조금 단기적으로 빠졌다가 최근에 딱 꺾여 올라가지 않습니까? 저게 US 달러의 실질 실효 환율이거든요. 네. 제일 위에 있는 색. 네, 예. 네. 그리고 그 다음 누런색이 유로화의 실질 실효 환율, 파란색이 원화, 엔화가 빨강색입니다. 지금 저 실질 실효 환율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올라갈수록 그 통화가 세진다는 강하다는 얘기죠. 네네. 네. 근데 추세적으로는 US 달러가 계속 상승하고 있긴 한데 단기적으로 조금 빠졌었잖아요. 연초에 지금 좀 약해졌습니다. 연초에, 네. 근데 최근에 다시 딱 꺾여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주가 상승하고 우리가 자꾸 결부돼서 설명을 하면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안 되기 때문에 주가는 빼고 환율만 놓고 보자면 최근에 이 주가 상승 내지는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30원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경험상 또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는 시장인 거죠. 네. 자, 지금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0.5% 상승 예상되고요. 4,130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5% 오름세 예상되고 지금 905포인트 출발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2%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57만 1,0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LG 에너지솔루션도 1.2% 상승 예상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현대차가 2.5%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29만 7,500원. 기아는 소폭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모두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네이버가 4.8% 강세가 예상되고 있는 호가 분위기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0.8% 상승 예상되고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도 오름세 예상됩니다. 각각 호가 16만 2,200원, 9만 500원. 레인보로보틱스 보합 예상되고요. HLB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리가켄바이오 0.6% 오름세 예상되고 있고요. 펩트론은 1.4% 하락 예상됩니다. 파마리서치 보합 예상되고 있고 ABL 바이오 1.9% 상승 예상되고 있고요. 삼천당제약 호가는 23만 2,5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6분가량 남았는데요. 글쎄 오늘은 보니까 뭐 코스닥 쪽에서는 게임주라든지 또 엔터주들 행보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호가 분위기 좋아 보이거든요. 엔트주. 네. 아, 예, 그래요. 와, 지금 저 정도 설마 이래놓고 개장하는데 마이너스로 시작하진 않겠죠? 모르겠어요. 좀 이게 모르겠어요. 변동성이 예. 워낙 크니까. 예, 예. 저기는 그리고 그 치맥 해동 어떻게 보셨어요? 가만히 보니까 해동. 그 선물이라고 했던 게 알고 보니 또 자기들 또 블랙웨어 그 재고거리 하러 왔나 싶기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큰 거 먼저 좀 언급을 드리면 미국은 60, 70년대 자유무역 쭉 하면서 워낙 싼 곳으로 공장을 이전해 해주다 그랬죠. 보니까 네. 자체 그 원재료 공급이 어떤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졌었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반도체였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반도체 60, 70년대 미국에서 발명을 한 제품이고요. 근데 그게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고 그 대표적인 게 인텔이었지 않습니까? 예. 하다 보니 이게 발암 물질이 너무 많고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법으로 금지를 시켰죠. 국내 생산하지 마. 해외로만 돌려. 그걸 받아서 성장했던 게 일본, 그 다음 바통을 한국. 지금은 이제 일본, 중국. 중국 네. TSMC인데 큰 방향에서 보면 그거를 지금
중국에 너무 지금 미국에서 쓰이고 있는 반도체의 95%가 다 해외 생산입니다. 예. 미국 정부나 산업의 입장에서 굉장히 이건 위기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보에 직결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죠.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네. 철강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 삼성이든 현대, SK 하이닉스든 다변화시키는 일환인데 뭐 우리나라에는 저 정도 소식만 해도 사실 여담이지만 그 저 에이펙 회의 소식 중에 가장 제가 훈훈하게 봤던 게 저 소식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저 소식이었습니다. 예. 결국은 기업인 분들이 풀어주시는구나. 그래요. 아니 사실 이제 중국하고 이제 미국과 중국의 회담에서 이제 가장 각자의 카드라고 하면 이제 반도체 쪽하고 히토류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휴전이라는 거는 결국 뭐 사실 뭐 합의가 된 건 아니고 그냥 계속 이어지는 이어야만 거고. 하자. 뭐. 예, 뭐 이제 변수 아니고 상수란 얘기 나오고. 예, 그러면은 어때요? 지금 국내 증시 쪽에서는 오히려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중국 뭐 한한령 뭐 해제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또 엔터주도 움직이는 것 같고 시장에서는 이걸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가능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예. 될까요? 미국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별로 크게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 뉴스가. 미국 시장에서는. 미국 투자하는 입장. 뭐 미중 협상이 예, 뭐 예. 잘 됐다 못 됐다 별로 이렇게 크게 의미가 두지 않는. 별로 양국 정상의 의지가 안 보였어요. 네네. 뭘 풀어나가겠다 내지는 맞습니다. 여기서 네. 뭔가를 하나 굵직한 걸 해결하자가 없고 네. 제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사담인데요. 예. 제가 봤던 시진핑의 표정 그런 거지 않습니까? 뭔가 굉장히 지금 내 컨디션이 안 좋고 네. 찜찜한 상황인데 지금 외부 가서 미팅하는 이 맛이 나겠냐는 거죠. 그래요. 저는 그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 근데 이제 트럼프는 막 가서 농담하고 막 웃고 얘기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딱 그런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떤 해석하시는 분들은 뭐 무슨 어떤 덫을 놨다 뭐 그게 결국 히토류다 그러는데 히토류에 대해서 제가 할 말씀이 많은 게 지금 보니 미국 히토류 관련 법안들만 한번 보시면요. 법안요. 21년도에 IIJ법 기억나시죠? 인프라법. 아, 네. 인프라스트럭처 인베스트먼트 앤 잡스 액트입니다. 22년도에 IRA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네. 그 이후에 24년도에 크리티컬 미네럴 시큐리티 액트라고 해서 히토류 보안 법안이에요. 그 외에 OBBA에도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히토류 관련한 조항이. 그리고 Rare Earth Magnet Security Act라고 해서 25년도 지난 10월 달에 또 통과시킨 법이 있어요. 이 주요한 법은 요 5가지에만 히토류에 대해서 이를테면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으니 우방이든 기술 개발을 빨리 투자하고 해가지고 이 의존도를 낮추자. 그래서 그래프 보신 것처럼 호주하고 핵심 광물 협정했고 20일 날, 일본하고 히토류 공급 협정 28일 날 했고 말레이시아하고도 26일 날 협정했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28년도 또는 30년도까지 이게 조금 힘들긴 할 거다. 의존도가 워낙 높으니까. 그런데 지금 1년 유예해놨잖아요. 네. 그럼 1년 유예해놨으면 중국이 그때도 표현드렸지만 전 세계 히토리의 38% 매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생산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생산이 68%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호주가 전 세계 매장량이 한 5% 갖고 있고 네. 브라질이 의외로 한 17% 갖고 있고요. 예. 베트남이 발표하는 기간마다 틀린데 10% 넘는 수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생산량이 의외로 베트남, 브라질, 그다음에 호주가 생산량이 의외로 나쁘지 않아요. 한 20-30%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가들하고 지금 빨리빨리 협정 맺고 하는 게 그 1년 시간 벌고 의존도 낮추면서 중국한테는 일단 수출 제한 더 이상 하지 마. 합의를 했었잖아요, 일단은. 그렇게 해놓고 시간 벌고 결국은 그래서 이 히토류 가지고 뭐 미국에 덫을 놨네 이런 표현들을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오히려 좀 속된 표현으로 중국이 이 히토류 가지고 좀 플레이를 잘못하다가 덤탱이 쓸 수도 있다고 봐요. 이러다가 이제 우방들 위주로 해서 그럼 중국산 수출하지 마, 뭐 수입하지 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식에도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베센트 장관이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히토류 갖고 우리 미국 멱살 잡을 생각하지 마라 이건데. 근데 그걸 떠나서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동안에 이렇게 우리가 겪은 바로는 뭐 어떤 합의라는 게 사실 별 의미가 없잖아요. 스스로가 발표한 정책 내지는 그런 어떤 뭐 숫자로 보이는 관세율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게 그냥 수 틀리면 그냥 없던 일이 되는 거고. 그게 국제 정치 아니겠습니까? 현실 정치죠. 현실 정치고. 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이런 조치 대응하기 위한 어떤 정책을 펴고 어떤 조치를 하는지가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아까 법안도 간단히 소개해드렸지만 이게 2021년부터 네. IA 인프라법하고
심지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그 히토리 얘기 공급망. 개장하고 네, 좀 네.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좀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11월 3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난주 여러 가지 이벤트들 있었습니다. 에이펙 회의 정상회담 회의가 종료가 됐고, 이 가운데 미중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또 일단 또 주요 빅테크들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 메타를 제외하고는 특히 아마존, 애플 다 실적 좋았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증시 변동성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FMC도 있었고요. 오늘 국내 증시 흐름, 일단 호가 분위기로 봤을 때는 양시장이 또 상승이 예상이 됐던 상황인데,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4,123, 0.39% 올라가고요. 코스닥도 906으로 0.6% 상승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좀 떨어지네요. 지금 10만 7,200원. SK하이닉스는 0.3% 상승합니다. 56만 1,0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0.7% 올라갑니다. 47만 6,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1% 떨어집니다. 현대차가 0.5% 올라가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1.4% 상승하면서 9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4% 강세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3% 올라가고 기아 보합권이고, 네이버가 오늘 7%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도 4% 강세를 나타냈고요. 오늘 7% 이상 올라가면서 28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외국계 창구 쪽에서도 빠르게 매수 주문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0.6% 상승합니다. 지금 현재 49만 1,000원, 에코프로비엠도 0.9%, 1% 이상 올라가네요. 16만 2,800원, 그리고 에코프로도 3% 강세입니다. 9만 800원. 레인보 로보틱스도 올라갑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로봇 관련주들 많이 흐름 좋았죠. 레인보 로보틱스 43만 8,500원, HLB도 1% 상승 중이고요. 삼천당제약은 1.7%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가캠바이오는 0.4% 상승 중이고, 펩트론이 1.6% 하락합니다. 26만 6,000원, 파마리서치 보합권이고, 에이벨바이오 보합이고요.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로봇주들, 인공지능 관련주들 흐름 좋습니다. AI 쪽에서 이제 마음 AI가 7% 강세고요. 로봇 내에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로보티즈, 나우로보틱스, 두산로보틱스, 클로봇 모두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유일로보틱스도 지금 7% 강세고요. 하이젠 R&M, SPG, 뉴로메카 다 올라갑니다. TXR 로보틱스, 엔젤 로보틱스까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AI 셀바스 AI, 마음 AI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이제 전력 전선 쪽도 움직임 좋습니다. 효성중공업이 8% 강세입니다. 231만 원. 자, 그리고 세명전기도 10% 급등합니다. 12,700원 선. A루트도 10% 급등하고요. 한국전력도 3% 강세입니다. HD현대일렉트릭도 5% 상승합니다. 91만 3천 원. LS일렉트릭도 5.98% 상승하면서 46만 2,500원이고요. 일진전기도 5% 강세입니다. 그리고 LS도 4%, 5%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력뿐만 아니라 전선도 좋아요. 가온전선, 대원전선, 일진전기, 대한전선 다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이제 AI 데이터 센터 수요 확충에 따라서 이제 전력 수요도 급증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전력, 전선 쪽까지도 계속해서 매수세가 지금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2차 전지 쪽은 일부 종목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니까 유리기판 쪽도 움직임이 좋네요. 유리기판 쪽에서는 지금 HB테크놀로지가 11% 급등하고요. 피롭틱스도 7.8% 강세입니다. YC캠도 24,950원 3.9% 올라가고요. 램테크놀로지도 6% 강세고, SKC도 0.39%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캠트로닉스도 6% 강세고요.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2,575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667억 원, 799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는 701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39억 원, 100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3원 80전 상승하면서 1,428원 2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와, 확실히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쏠리긴 합니다. 지금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사고요. 예. 지금 네. 현재로서는 개인들만 순매수가 나오네요. 현물에서는 그죠? 네. 예. 일본 시장 궁금해서 보니까 안 움직이길래 또 확인해봤더니 오늘은 네. 또 문화의 날로 나오네. 잘 나오네. 문화의 날. 예. 또 뭐 23일 날 또 그 월요일 날은 또 그 전날이 뭐 근로 감사의 날인가 뭐 해가지고 또 대체 휴일이라고 해서 네. 이래 놀고 저래 놀고 좋으네. 예. 그래도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는 많게 출발하는 날. 예. 문화의 날은 뭘 하는 날일까요? 문화의 날. 뭐 영화라도 보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아니요, 그냥 아니요, 왜 그냥 저한테 시비세요?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 혹시 소장님이 또 빠르게 뉴스 찾으셨으니까 그냥 문화의 날은 어떤 걸 하는 걸까? 그렇게 휴장까지 하면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문화생활 할 돈이 있으면 주식 사야죠. 누구 말 맞다나. 아니, 지금 요즘- 문화생활 할 돈이 어디 있어? 예, 아니 왜냐면 주변에서 이런 불장에 동참하지 못할까봐 다들 막 보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 안 그러세요 주변에서 요즘에? 많습니다. 예. 문의가 되게 많이 오시는데 예. 비슷한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2천만 원 갖고 효성중공업 10주도 못 사네. 어차피 이거는 뭐 수익률 게임이니까 뭐 몇 주를 사는 것보다 몇 퍼센트를 수익을 내느냐인데 그렇죠. 이 대형주들에서 예전에 생각지 못했던 상승률을 수익률을 갖다 요새 구경합니다. 아니 뭐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하루에 뭐 4% 5% 이거 맞아요. 2년 쉬었던 걸 그냥 올해 한꺼번에. 깔끔하게 다 해서 깔끔하게. 같습니다. 예. 이야 뭐 진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아무 걱정이 없어지네. 아니 뭐 한미 정상회담 그 내용 지난 거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분석을 해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조금 과한 협정이 아닌가. 과한 협정? 절대 정치색 전혀 아니고요. 예, 객관적으로 예, 딱 볼 때 예. 이제까지 우리 경제가 이 정도의 협상이 있었나. 단일 규모로만 보면. 네네. 물론 그건 우리 잘못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정말 패권을 갖고 있는 이 트럼프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협박 수준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정작 진짜 중요한 건 우리나라 펀더멘털에 이 환율이 그대로 보여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그러면 어마어마한 달러를 뭐 속된 표현을 쟁였다가 그걸 또 투자를 해야 될 것이고 미국으로 보내야 될 것이고 그런 데다가 또 저를 포함해서 개인 투자자분들 서학개미 많으셔갖고 미국 달러 수요 워낙 많을 것이고 이러니까 이제 환율이 안 빠지는 거란 말이죠. 근데 뭐 번외의 얘기입니다만 이번에 이제 조선협력협의체를 출범하면서 양국 국가안보실 NSC 주도로 해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 승인을 해줬다고 하잖아요, 트럼프가. 네. 이게 지정학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소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 핵추진 잠수함을 한다는 얘기는 일단 거의 무제한으로 밑에서 그냥 쭉 잠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디젤 연료를 가지고 네. 하는 거는 네. 시간 항상 올라와야 되고 뭐 이러는 건데. 예. 근데 조금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갑자기 핵추진 잠수함 얘기가 나왔다고? 왜 갑자기? 뭐 이런 감은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군사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이 열강의 어떤 딱 그 앞마당이지 않습니까? 네, 예. 네. 그런 차원에서 뭐 중국에 대한 억제력 뭐 이런 것들로 보면 핵추진 잠수함을 우리나라가 갖고 있게 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나쁜 소식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걸 미국에서 건조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가 또 사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 조금 좀 불리한 협상이었다. 물론 그게 트럼프 때문이지만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아니 오늘 또 신규 상장한 종목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노타
지금 159% 급등을 합니다. 23,700원. 지금 보니까 공모가 대비 지금 263%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떤 기업인지 살펴보니까 그 카이스트 연구진이 이제 창업한 기업인데 네. 그 인공지능 모델을 최적화해서 클라우드, 엣지 디바이스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구동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AI 쪽인 거예요. 예, 이게 참 타이밍이 좋네요. 이게 AI 스타트업 100에 선정되는 바탕이 되었다. 뭐 이런 기사까지 나오고. 와, 타이밍 좋네요. 타이밍이 좋고 일단 거기 모든 예. 섹션 용어들이 다 들어가 있네요. 클라우드, 클라우드, AI, 예, 또 뭐였죠? 엣지 디바이스, 엣지, 디바이스. 예. 디바이스. 예. 어. 근데 이미 그 공모주 일반 청약에서도 청약 증거금 자체도 올해 최고였네요. 예, 2,781.5대 1. 음? 2,781.5대 1의 경쟁률이었대요. 예, 어마어마하네요. 어떻게 보면은 뭐 돈이 크게 주식시장 아니면은 또 부동산 이렇게 되는데 네, 한쪽이 꽉 막혔지 않습니까? 국내에서도 지금 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정부의 방향 중에 또 하나인 것 같고요.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놨으니 그러니 돈이 이쪽밖에 올 수밖에 없고 지금 수급 상황을 보더라도 거래소든 코스닥이든 갑자기 사는 쪽은 개인밖에 없다. 그러면서도 지수는 또 사상 최고치 경신이다. 그렇기 저도 때문에 미국 투자를 하면서 지금 4년째, 3년 내내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노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국내 장이 안 좋을 거라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실적 보면 SK 하이닉스도 굉장히 사상 최고의 실적을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 건데 좀 과한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노출을 가져가시되 리스크 관리를 좀 하면서 병행을 하면서 노출을 가져가시라라는 말씀 정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뭐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일단 분산은 해야죠. 분산? 네네. 업종별로도 분산을 하고 지금 사실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4년째 계속 미국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AI가 너무 포커스가 돼 있어요. 그 시가총액이 거의 뭐 한 M7으로 하면 시가총액 몇 프로를 차지하겠습니까? 예. 그 큰 미국 시장에서도. 예. 그럼 결국은 업종별로 좀 분산을 한다든가 뭐 디펜스 쪽으로 분산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안내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예. 방금 또 UPS도 뭐 48,000명 또 이렇게 감원 자막 처리되었습니다만 네. 주식시장에 또 48,000명 또 유입 예정이네요. 할 일이 뭐 있습니까? 뭐 있는 돈이든 뭐라도 해서 우리 개념으로 치면은 뭐 퇴직금 몇 프로라도 받은 거 그거 갖고 시작해야죠 또. 마이크로소프트 9,000명. 저기는 뭐 좀 짭짤하게 챙겨서 나오겠네. 그러면 목돈 들어오네. 참고로 지금 이 노동시장 관련해서 멘트를 계속 띄워주고 계시는데 올해 10월까지 그 미국 기업들이 지금 해고한 양이 90한 4, 5만 명 된다고 그럽니다. 네. 작년 한 해 기업들이 해고했던 그 일자리, 그러니까 노동자 수가 76만 명인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그러니까 AI라고 지금 핑계들을 대고 있는데 그 기업들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해고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노동시장이 좀 안 좋을 거 아니냐, 그리고 금리를 인하시켜준 정책금리 인하했던 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한켠에서는 아직은 저도 이쪽의 의견을 갖고 있고 이게 구조적으로 경제가 뭔가 위기가 있어서 이 해고를 하는 거냐 아니면 생산성을 또는 효율화되면서 그런 일환으로 해고를 하는 거냐 저는 이쪽을 아직까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지금. 근데 아직까지는 시장을 굉장히 발목을 잡을 만한 정도의 어떤 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저 해고가. 그래서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돈 갈 때가 마땅치 않은 와중에 그러면 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게 최근 한 달 동안은 지지부진한가 생각해보니 이쪽에 또 우리 한국 사람들도 주 플레이어인데 이분들이 지금 주식이 와 있는 것 같아. 지금 코인보다는 주식이 더 화끈하니까. 예. 아니 사실 이제 미국 쪽하고 이제 우리나라 지금 커버를 잘 안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좀 질문드리기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국내 증시에 대해서 뭔가 조금 상승룸이 더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워낙 많거든요. 예, 그러면은- 저도 비슷한 생각으로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말씀을 주셔야죠. 예. 일단 쉽게 생각을 해보자는 예. 거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시가총액만 합치면
한 40% 될까요? 네네. 그 두 개 회사가 여기서 한 50%만 상승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코스피 기준으로 4천, 5천 가는 건 순식간입니다. 뷰가 언제 바뀌신 거예요? 최근에 이제 지난번에 소개드렸는데 뭐 유튜브에 제 출연 요청이 있어가지고 예, 예. 국내 언급을 좀 네. 이제 질문지가 있어서 좀 업데이트를 살짝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펀더멘털도 생각보다 괜찮은 상황이고 특히 제가 신뢰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건 네. 기업 실적이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네. 아까도 살짝 SK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실적이 워낙 좋고 예. 삼성전자가 드디어 이제 그 AI 칩 뭐 거기에 전선왕 미팅 했지 않습니까? 네. 깜부치킨에서 예. 이런 것들 보면 아직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보면 한 5천 가는 건 순식간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국내 증시 쪽에서는 저런 이제 대형주 반도체 쪽을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포트폴리오에 담아두는 게 기본적으로 좋다. 깔고 가야죠. 미국 시장을 투자할 때 M7을 깔고 가는 것처럼. 예. 그리고 조선업 정도 이거 뭐 이미 해묵은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예. 조선업 그리고 저희가 지금 4년째 가장 먼저 대한민국에서 투자한 것 같은데 저희 원자력 계속 투자할 거고 앞으로 원전. 더 갖고 갈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거기에 인재 수혜를 보기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4년 정도 우라늄 투자하고 있는데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올해 또 엄청난 상승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비슷한 추세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 진동과 어디 데이터 센터 아까 전력주들 네. 계속 뜨는 게 다 그런 것들 예,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게 AI고 그 AI의 프레임워크에서 파생된 그게 결국 원자력, 전기,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니까 우리나라도 그대로 추세는 간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뷰에 변화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노출하기는 좀 부담스럽죠. 미증시, 한국 증시 다 좋을 거고 네. 거기에는 이제 AI 관련 섹터들을 포트폴리오 가져가야 된다. 기본적으로 예. 깔고 가야 되지 않을까. 다만 환율이 계속 지금 신경이 쓰여요.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